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언론이 과거 프레임에 갇혔다. 어제 만난 지인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총평이었습니다. 멀게는 반민특위에서부터 가깝게는 장자연, 김학의, 그리고 더욱 가깝게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과거사가 미래로 나가야 할 오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한가운데 권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이 있고 그 과거와 함께했던 오늘의 권력도 있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대법원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경찰, 우리 사회 모든 권력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가해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 국회가 난장판이 됐던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4.3 보궐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최종 판단 어떻게 나올지 몹시 궁금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어제 단일화를 이룬 정의당의 여영구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6시간 반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이제 받았고요. 박정길 서울 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이제 기각을 시켰습니다. 네네. 기각 사유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였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어제 영장이 정상 발부될 것으로 보고 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었는데요. 예. 아마 좀 차질이 좀 앞으로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입니다. 네네. 어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내놓은 검찰 이중잣대론도 굉장히 하루 종일 좀 논란이었었는데요. 네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바뀐 시계론을 들어서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윤 전 수석이 보기에는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을 테고. 네네. 법원은 또 좀 달리 보였을까요? 네. 글쎄요. 어제 보니까 SNS상에서도 보니까 그 윤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정권 시절은 무법천지였다 이런 얘기도 내용을 좀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예, 지켜보도록 하죠. 영장 기각됐지만 발부된 것도 있어요. 아레나 클럽 그 실소유주에 대한 영장은 발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강모 씨를 아레나 실소유주로 이제 지목을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그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영장 함께 발부가 됐고요. 네네. 함께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강 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을 하면서 현금 거래를 주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이런 수법을 썼다 그럽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금 한 162억 원을 이제 탈세를 한 그런 이제 혐의고요.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를 소환을 했습니다. 네네. 탈세 부분을 또 집중조사를 했고요. 지금 하루 매출의 한 40%가량이 현금 거래 또는 외상 결제였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규명을 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간 것 같고요. 격리 업무를 총괄한 여성이 있다 그럽니다. 이 버닝썬의 경우에. 그런데 네네. 지난해 11월에 퇴사를 했고 미국으로 갔다 그래요. 예. 이게 일종의 도피성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은 재수사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전체 회의를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서 수사 착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 조사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논의를 거쳐서 재수사를 일단 이제 과거사위원회 쪽에서 이제 권고를 한 거고요. 예. 별장 성폭력 성적대 의혹 뿐만 아니고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금 이제 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역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해서 재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 쪽 해명은 의혹이 제기되긴 했는데 이 곽상도 전 민정수석 또 이중희 민정비서관하고는 달리 진상조사단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제외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지는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네. 조 의원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2013년 3월 달에 이제 동영상 존재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 보고서를 본인이 썼고 네네. 그 이후에 청와대 본관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조홍천이 허위 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에 자기 할 일을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을 받았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죠. 어제도 했었고요. 오늘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 좀 뭐 핫한 인물이 지금 등장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현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거고요. 네네. 공세가 집중될 인물은 역시 김 통일부 장관 후보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거 SNS에 올린 여러 논란성 발언 이게 이제 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이념적인 지향성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게 또 논란이 많이 됐고 특히 꼼수 증여가 많이 좀 여당 의원들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오히려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장관 임명을 이제 강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예. 그런 장관 후보자 숫자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능가할 것인가. 어허.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10명을 그렇게 임명 강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7명을 강행했다는 거죠. 네. 그 기록을 넘길지 말지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작은 의석수이지만 승부의 의미만큼은 강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4.3 보궐선거죠.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두 곳입니다.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곳 경남 창원, 성산 지역입니다. 어제 오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단일화 이루시고 나서 어젯밤 지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아무튼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네.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이 좀 밀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욱더 폭넓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좀 안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네.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후보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말이죠. 진보 진영에 속한 민중당이 이번에 단일화에서 쏙 빠졌습니다. 자, 네. 그래서 불완전한 범진보 단일화 이 같은 약점이 어떻게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민중당 후보하고 저희는 처음부터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자유한국당 후보에 이기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민중당 측에서는 좀 저희들이 참 받기 어려운 이런 좀 단일화안을 제시하면서 네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표로서 단일화를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단일화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방법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기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청산국 국민들이 선출을 하니까 네네.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단일화 방법을 제시했고요. 예. 민중당 측에서는 이제 민주당 총조합은 투표로 하자. 네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를 채워야 될 간절함은 저희들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여론조사 50%, 민주당 조합은 투표 50%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여론조사는 1%도 받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은 그 뜻을 말씀은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참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뭐 한국당에서는 여당과 야당 후보 단일화는 비상식적이다. 뭐 조금 전 민중당 상황 언급하셨지만 진보 정치의 포기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자유한국당이 제공을 좀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아무튼 현재 뭐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계속 정쟁만 일삼고 있고 민생은 팽개치고 또 뭐 역사를 되돌리려는 참 위험한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과 2년 채 지난 촛불 정신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네네. 반드시 자유한국당 꺾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100에 100사람 만나면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강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시민의 명령을 이행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현 황교안 한국당 대표, 고 노회찬 의원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도 노회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얘기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노회찬 정신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우선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해자되었던 것이 그 6,411번과 관련된 연설이었습니다. 네네. 이런 새벽에 몸을 싣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다수이기 때문인데요. 예. 저나 정의당이나 꿈도 노회찬의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네. 진보정치 존재 이후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바꾸는 게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노회찬의 꿈을 부활하는 것은 저희 정의당이 걸어오고자 하는 길이고 제가 또 걸어온 길이기도 하고 예.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참 고귀한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지난 4차례 총선에서 보면 진보 단일화 깨진 19대 빼고는요. 늘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과의 확실한 차별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차별점을 지금 두고 계시는지요? 우선 제가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계속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분이 최근에 아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아마 서울에 가기 굉장히 곤란하신지 계속 도피처를 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 창원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원 공단 상황이.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시민들이 힘든 경제 사정, 힘든 살림살이를 제대로 좀 보살펴준 민생 정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네. 이게 이제 주된 요구인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황교안 대표하고 함께 지지 연설하면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돼야 다음 대통령이 황교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다음 대통령 누구 뽑으려고 지금 이번 총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음에 황교안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당선되면은 저는 창원 시민들을 네네.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그것보다는 이제
자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런데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심판이 들어와서 유권자를 기만하는 이중대 밀어주기다. 이게 여당의 이중대다. 이중대라고 라는 표현에 자존심 상하시지 않으셨는지요? 우선 자유한국당은 그럼 이중대 돕기 싫어서 맨날 국회 보이콧하고 대립각만 세우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정치란 게 때로는 협력하고 연대하고 또 어떤 뭐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견인하고 이게 정치의 좀 기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그런 관점에서 민생개혁에 저희 선봉되고요. 예. 오히려 국민의 이중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이중대다. 예. 보궐선거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요. 경제 문제, 경남 경제 현실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지역의 경제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보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신지요? 우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창원의 경제가 힘든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만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네. 창원의 경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내리막길을 쭉 걸었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리 시절인 2016년, 16년, 15년 이때가 가장 경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쪽 이어진 힘듦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마치 뭐 탈원전 때문에 창원 경기가 토삭 주저앉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이제 악선동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도 전망치를 창원의 성장 전망치가 한 2.3%로 내놓고 있어서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어려움을 좀克服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이겨내기 위한 어떤 방안이 필요한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지금 창원시 진해구만 지정되어 있는데 예. 이 창원시 전체를 좀 확대해서 네네. 이거 위기를 좀 당장 이겨낼 필요가 있다는 좀 주장을 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단순 조립 가공 뭐 이런 사업만으로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계 공단이기 때문에 이 소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의 일대 혁신을 통한 공단의 재도약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뿌리가 민주노총이라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과연 민주노총 PD, 뭐 과거에 우리 민주계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네네. 우리나라 경제 발전, 창원 경제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창원에 계시는데 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네네. 아이고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되라고 격려해 주시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서울같이 그런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런 좀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우리 창원 지역에 노동운동 1세대입니다. 예. 제가 86년도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30몇 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87년도, 88년도 노동자들 우리 현장민주화 운동이 한참 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임금 인상이 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면서 저는 대한민국 내수시장을 완전히 바꿔놨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이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비 역량이 계속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완전 한국 경제 구조를 바꾼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화하고 계속 이 구조를 고착화시키면서 자본 측에서 오히려 이제 노동운동을 더 축소시켰다는 생각을 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정의당은 민주노총뿐만 아니고 전체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네이버 IT 노동자들이나 파리바게트 제빵사 노동자들, 네네. 넷마블 게임 노동자들, 또 이랜드 알바 노동자들, 이분들 체불임금 부당노동령이 문제 누가 앞장서서 해결했습니까? 다 노동자유 없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의당이 다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과거의 생각이 사로잡힌 좀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승리를 하시고요. 민평당하고 교섭단체 회복 요건도 갖추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은 어떤 역할을 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국회에서 가장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원내 교섭단체가 회복되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국회는 또 교섭단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원회도 교섭단체 간사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장 저희 소속 의원인 이정미 대표님, 그 다음에 대우조선
그 매각 문제를 다룰 정무위원회 우리 최혜선 의원님, 또 창원에 산지한 방산 문제를 다룰 그 국방위의 김종대 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팽위원회에 불과한데 교섭단체가 복원되면은 바로 그 간사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개인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를 민생국회로 바꾸는 강력한 동력이 될 거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창원 송산에서 왜 여영국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도의원 8년간 하면서 홍준표 전 지사의 전행에 맞서서 경남을 바로 채우려는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막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 국회로 확장해서 해라.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창원 순사는 아시다시피 권영길 노회찬을 선택해서 대한민국 변화와 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꼭 당선되어서 노회찬 권영길로 이어진 창원의 자부심을, 창원 성산구 주민들의 자부심을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였습니다. 예, 4.3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와 관련해서요. 저희 출발 새아침 제작팀이 한국당 강기훈 후보 측에도 같은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강기훈 후보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전해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어제부터 시작된 국회 청문회. 오늘은 청문회 가운데 국회 통일부 장관의 김현철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자유한국당의 김재경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죠.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오늘도 국회에서는 청문회 일정이 진행이 되죠. 문체부,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철 후보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시는 자유한국당의 김재경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청문회 가운데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시작 전부터 다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증인 채택 불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 진행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우선 이제 청문회라는 게 검증할 게 많겠지만 네네. 그 자질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게 이제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성 문제인데 이 김현철 후보자가 알려진 것처럼 그 두 가지에 다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이 청문회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간의 청문회는 그런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든지 정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 어떤 출석을 막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 쪽에서 이 도덕성 검증을 할 주요 정인에 대해서는 아예 정인 채택을 당론으로 막아버렸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지 금융 거래에 대한 자료는 본인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청문회가 거의 이 무용화된 이런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후보자가 정인 선서를 하고 정언을 할 텐데 거기서 우리가 판단컨대 허위의 정언이 나왔는데 그걸 청문회 끝났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위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당 차원의 고발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그 처제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관련된 증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자가 김해 이제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해 다세대 주택을 하나 처제민도 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부인이 논산에 이제 대학 교수로 발령이 났는데
또 하필이면 거기에 처제가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계약서나 위임장이나 그리고 이제 돈을 누가 댔느냐 하는 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제는 미혼인 걸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 가가지고 입국도 잘 안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이제 해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세대 주택 주인 같으면 그 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0몇 명 된다는데. 네네. 그러면 주인이 새 들어온 사람들하고 계약도 하고 또 그 세도 받고 또 고장났다 그러면은 수리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료도 안 내고 또 증인 나오라니까 증인도 안 나오고 이러니 이걸 뭐 어떻게 진위를 밝힐 도리가 없잖아요. 예. 과거에 그 발언 문제와 관련된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발언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품격에 장애가 되는 저질 발언, 그 뭐 알려진 바처럼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씹다버린 껌이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감염된 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일 때 그 천안함 오주기에 군복을 입고 이제 갔어요. 그걸 보고는 군복 입고 쇼나하고 정치하는 분들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수준 이하의 또 뭐 어떤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침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바로 욕설이죠. 이거 뭐 개놈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SNS에서 이제 언급한 자유인 시절에 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장관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 그걸 놓고 청문회를 하자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장관이 되고 나서는 내가 천사처럼 살겠다. 그런 말하고 뭐가 다르다고 보입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당당하다면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런 사정이 있고 이건 이런 사정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페이스북 계정 폐쇄해버리고 그건 학자 때 내가 자유인으로 한 거니까 지금부터는 뭐 공직자로 자세 반드시 하겠다. 그게 국민들한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난번에 최근에 그 관련 업계에 있는 학계에 있는 그 김영현 교수 같은 분들은 김현철 후보자가 자인으로서 한 발언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자로서의 그동안에 쌓았던 공적 이런 것들도 적지 않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다.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요. 그래서 학자들 159명이 김현철 후보자 임명 지지 성명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개성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김현철 후보 지지 선을 냈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지하는 걸 뭐 저희들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념이라든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진영 논리가 있는데 자기 편 지지하는 거야 뭐 저희들이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했거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격이나 품격이 의심되는 저질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는 장관의 자질에 맞지 않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또 발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새 교전을 뭐 북측에서 계획적으로 도발한 건 아니다라는 식의 뉘앙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은 천안함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풀어야 된다든지 또 뭐 사드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뭐 개인의 그 가치관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옹호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발언은 뭐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인격적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이념적이라든가 또 본인이 학자로서 대북관을 가진 그런 문제라든가 이것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우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이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미흡하다든지 그다음 발언도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질과 관계되는 것, 품격과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만큼 무리가 되는 발언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청문회 초점을 그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할 겁니다. 예. 근데 김 후보자가 낸 70년의 대화 뭐 이런 책을 보면요. 일련의 보도에서 나왔던 김 후보자가 과거에 있는 대북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제가 후보자의 책이나 저서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다 이제 읽을 수도 없고. 네네. 또 양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작년에 통일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평화협정 초안문 그것만 해도 책이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문제되는 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발췌를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혹시 청문회 꼭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 전국대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청문회에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 너무 사적인 사생활 쪽에 치중돼 있어서 본인의 자질 검증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지적들을 일부에서는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위장 전입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는 지금 거론을 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실명제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탈법일 뿐 탈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한 걸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품격 있게 포출을 했느냐,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 보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김현철 장관 후보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자질면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공직자의 품격에 맞게 표현하는 그런 자세가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지적을 해온 후보자가 처제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강한데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고 처제를 증인으로 저희들이 소환하는 데 대해서도 거부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재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저희는 3부 뉴스 듣고 돌아오죠.